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반 형식이 앞에다가 함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열번호 찍어주고 조건만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범위라는 거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다른 함수를 쓸 때는 이런 열 제목은 안 쓰죠. 범위를 안 잡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이 제목까지 전부 다 범위를 싹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 전체 범위를 싹 다 잡아주는 게 범위고요. 열 번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것들의 합을 구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 지역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 범위 잡은 곳 있죠. 여기에서 A 지역이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2라고 쓰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C 지역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첫 번째 열, 여기가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요 열 번호를 내가 4라고 써도 됩니다. 이때 이제 4라고 숫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열 이름표를 써도 돼요. 여기서 열 이름표라는 게 이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 지역을 내가 숫자 2 대신에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여기 셀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열 번호 지정할 수 있고요. 조건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곳에 A 지역이 200보다 작은 거, B 지역이 250보다 크거나 같은 거, C 지역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은 이렇게 셀 범위로 따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이런 거 200보다 작다, 250보다 크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것만 작성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이런 A 지역, B 지역, C 지역 해서 이런 제목까지 같이 함께 입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뒷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D로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함수에다 D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그런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고 얘는 형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이요.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범위. 자, 지금처럼 이런 sum이라는 함수에 d가 붙은 거요. 그 다음에 average라는 함수에 d가 붙은 거, count에 d 붙은 거, count a에 d 붙은 거, max에 d 붙은 거, min에 d 붙은 것들이요. 해서 이렇게 해서 sum이다 그러면 합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구하는 거고요. count다 그러면 숫자들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 그 다음에 count a다 그러면은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비어있지 않은 거, 빈 셀 빼고 나머지 거 다 개수 세주는 게 우리 count a. 그 다음에 max다 그럼 가장 큰 값 찾아주겠죠. min이다 그럼 가장 작은 값 찾아줄 거고요. 그리고 이때 함수를 사용할 때 이런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전체 범위, 열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서 전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함수 보니까 이제 var이라는 곳에다가 d 붙은 거, stdv에 d 붙은 거, get이라는 함수에 d 붙은 거, product에 d 붙은 거 그렇게 해요. 그래서 var이다 그러면 얘는 분산 구해주죠. 그 다음에 stdv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 구해주고요. get이다 그러면은 해당 범위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데이터의 단일 값을 구해주는 게 우리 dget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product다 그러면 얘는 곱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직접 풀면서 직접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지역별 득표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칸에다가 전부 다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뭐 200 미만이다, 250 이상이다, 100 이하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이런 조건들은 지금 이쪽에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죠. 자,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전체 범위 잡아줘야 돼요. 범위 먼저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계산할 건지 그 열 번호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쭉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칸 보니까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의 합을 구하래요. 합.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범위 잡을 때 범위는 지금 이 이름이다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필드의 제목까지 전부 다 범위 잡아서 이 전체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A 득표, A 지역 득표가 라고 했으니까 A 지역의
지금 득표수가 이곳에 써져 있죠.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번호를 우리가 2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름이 1열에 있고 A 지역이 2열에 있고 B 지역이 3열에 있고 C 지역이 4열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A 지역 득표가 그랬으니까 A 지역 득표수를 이제 전부 다 이제 합을 구할 거예요. 이 전체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200 미만인 그 사람들의 합을 구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A 지역이 200 미만이다. 그 조건은 지금 A 지역이 200보다 작다 해서 이곳에 이제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제 활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합을 구할 거니까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dsum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d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이 데이터 범위 싹 다 잡아주고 컴마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계산해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A 지역에 대한 그 득표수의 합을 구해라.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조건은 뭐다? A 지역이 200보다 작다. 200 미만이다. 요거죠. 이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엔터만 누르면 지금처럼 348이다. 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 B 지역의 득표가 그랬어요. B 지역이 여기 있죠.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사람들의 뭐를 구해라?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라. 평균 구할 때는 우리가 에버리지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 dAverage라는 함수 있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dAverage 하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지금 이번에는 우리 B 지역의 득표수 이 얘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B 지역이 지금 3열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열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해주세요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전체 득표수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득표가 250 이상인 그 사람들의 평균만 구할 겁니다. 해서 그때 이제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하고 이곳에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해서 조건 범위는 지금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고 가로 잡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266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니까 C 지역의 득표가 100 이하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세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C 지역은 지금 우리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네 번째 열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인원수 같은 거 구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가 dcount라는 함수가 있고 dcountA라는 함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는 사람들의 수를 구할 때 이제 C 지역 가지고 이제 인원수를 세주면 됩니다. 개수를 세면 되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dcount라는 함수를 써도 되는 거고요. dcountA를 써도 돼요. dcount를 쓰나 dcountA를 쓰나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dcoun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일단은 데이터 범위 잡아주고 이 범위에서 dcount 개수를 세라. 뭐의 개수 세라? C 지역의 개수를 세라. C 지역은 지금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네 번째 열을 가지고 개수를 세주세요. 그때 조건은 뭐다? 문제 보니까 C 지역의 득표가 100 이하다. 이거죠. C 지역이 100 이하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조건 범위를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명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니까 A 지역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 중에서 최대 득표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d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d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범위 잡아주고 컴마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라. 우리는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 중에서 최대 득표수를 구할 거니까 A 지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A 지역의 요 데이터는 지금 몇 번째 열에 있다? 두 번째 열에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그걸로 이제 계산해라. 컴마 찍어주고 여기서 조건이 지금 뭐예요? A 지역 득표가 200 미만이다 그거죠. A 지역이 200보다 작다. 여기 있죠. 그래서 요 범위 조건 범위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 쳤더니 144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그 사람 중에서 최소 득표수를 구하래요.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죠. 최소값 구할 때는 우리가 dmin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이번엔 최소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뭐의 최소값 구할 거다? 우리 B 지역의 득표. B 지역 득표의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B 지역은 내가 범위 잡은 이 곳에서 몇 번째 열에 있다? 세 번째 열에 있더라. 그래서 3열 가지고 계산해라. 그때 조건은 뭐다?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해서 이곳에 조건 범위가 있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258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그 사람들의 분산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는 우리가 DVAR 하고 그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이번에는 뭐의 분산 구해라? B 지역 득표의 분산을 구해라 그거죠. B 지역이 지금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열 가지고 이제 분산을 구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고 그때 조건은 뭐요?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이다. 그게 이제 조건이죠.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이게 이제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A 지역의 득표가 그랬어요. 200 미만인 그 사람들의 뭐를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해라.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DSTDV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DSTDV 하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이번에는 뭐의 표준 편차 구해요? A 지역의 득표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은 내가 범위 잡은 곳에 몇 번째 열에 있다? 두 번째 열에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계산해라. 그때 조건은 뭐다?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이다. 이곳에 있죠. 그래서 얘네 조건 범위로 쭉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우청송의 C 지역의 점수가 뭐냐 물어봅니다. 우청송은 지금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C 지역이 57이다 하고 57이 나와야 되겠죠. 그때 조건이 지금 이름이 우청송이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는이라고 쓰고 우리 우청송의 C 지역의 점수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디겟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잡아주고 컴마 몇 번째 열의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C 지역의 점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C 지역은 내가 범위 잡은 곳에서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이름이 우청송인 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했더니 지금처럼 57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어차피 뭐 D썸이 됐든 D에버리지가 됐든 D겟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 생김새가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로 쓰면 되며 그때 이제 합을 구하냐 평균을 구하냐 개수를 구하냐 최대값을 구하냐 최소값을 구하냐 분산을 구하냐 표준 편차를 구하냐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D썸이다 D에버리지다 해서 함수 이름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떤 함수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더라. 해서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끝 그러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FV라는 함수요. FV라는 함수는 미래의 가치를 구해주는 거고요. 얘는 내가 적금을 들었을 때 매달마다 5만 원씩 이제 저금해서 연이율 5%로 해서 그렇게 적금을 붓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그때 받을 원금하고 이자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함수가 FV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라는 함수요. PV라는 함수는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그런 함수를 보고 얘기하고요. 내가 만약에 연금보험을 들었는데 총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8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게 우리 PV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MPV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도 뒤에 보니까 PV라는 글자 붙어 있죠. 그래서 얘도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거고요. 내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할인율과 지출 그리고 수입을 모두 다 사용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 주는 게 MPV라는 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들의 사용법이요. FV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기간, 금액, 현재 가치, 납입 시점하고 이렇게 5가지를 입력하는데 맨 앞에 보게 되면 이자하고 기간이 있죠. 이자하고 기간은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연이율이 몇 퍼센트 그리고 뭐 1년 동안 납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연 이율을 월 이율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방법은 이제 연 이율이 있을 때 그거 나누기 12를 해버리면 월 이율이 되겠죠. 그리고 기간 같은 것도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 연수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면 그게 월로 환산돼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자하고 기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주더라.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입 시점이요. 돈을 내긴 내는데 그거를 월 말에 내냐, 월 초에 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매월 말마다 낸다라고 하게 되면 0을 쓰거나 이제 생략을 해버리면 되고요. 매월 초에 내가 돈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는 1이라고 그렇게 납입 시점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V라는 함수도 똑같아요. 이자, 기간, 금액, 미래가치, 납입 시점하고 이렇게 5가지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미래가치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납입 시점은 얘랑 똑같아요. 0을 쓰거나 내가 생략을 하게 되면 기말, 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1을 쓰게 되면 월 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PV요. MP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할인율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이 됐든 지출이 됐든 그런 금액들을 쭉쭉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적어주면 그게 투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그렇게 계산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PMT라는 함수요. PMT라는 함수는 우리가 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가 PMT라는 함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자하고 기간은 전부 다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납입 시점도 똑같습니다.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게 되면 월 말을 얘기하는 거고 1을 쓰게 되면 이제 월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출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래 가치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불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잔금이 있을 때 미래 가치를 써주고요. 만약에 없다, 내가 돈을 싹 갚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생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는 0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SLN이라는 함수랑 그 다음에 DB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감가상각액을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SLN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법으로 그거를 전부 다 계산해 주고요. DB라는 함수는 정률법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줘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때 이제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자동차를 한 대 샀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 총액을 그 수명 연수로 균등하게 나눠서 이제 계산하는 게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정한 비율로 공제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것도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법이 SLN, 그 다음에 정률법이 DB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이 됐든 정률법이 됐든 맨 앞에다가 취득액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수명 연수를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내가 사용한 기간만큼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기간과 월수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예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에 제시된 그 문제를 재무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니까 연이율이 6%래요. 6%인데 2년 만기 저축을 매월 말마다 4만 원씩 그렇게 저축을 하겠대요. 그때 이제 복리 이자율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쓸 재무 함수가 우리 FV라는 그 함수 있었죠. 그 FV라는 함수가 미래가치 구해주는 그 함수요. 그래서 우리 미래가치 구할 때 이제 FV라는 함수를 쓰는데 FV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자 써주고 기간 써주고 금액 써주고 현재 가치 그다음에 납입 시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자가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문제에서 연이율로 주기 때문에 그 연이율을 우리가 월로 고쳐야 돼요. 월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연이율 나누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월 이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보니까 2년 그랬어요. 2년 만기저축이라 그랬으니까 이 2년을 이제 월로 고쳐야 됩니다. 월로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곱하기 12만 해주면 되죠. 곱하기 12 해서 이제 24개월 그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말마다 4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럼 매 달마다 우리 4만 원씩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때 그 금액을 적을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4만 원하고 금액자리에다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를 쓰면 되는데 현재 가치는 따로 문제상에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략하고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위 10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월 말이냐 월 초냐에 따라서 이제 생략하거나 0을 쓰고 아니면은 월 초일 때는 1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지금 매월 말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V라고 쓰고 원래 우리가 이자를 쓰는데 그 이자는 이제 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6% 나누기 12를 한 거예요. 왜? 연이율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그랬어요. 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몇 개월인지 그 개월수로 월 단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2년 곱하기 12 해서 24개월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매월 말마다 4만 원씩 4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만 원 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의 10접은 지금 보니까 매월 말 그랬으니까 월말은 이제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원래 현재 가치를 써야죠. 나의 10점 앞에다가. 근데 현재 가치는 따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만기가 됐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10년간 매달 말마다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연금보험의 보험 가격이 800만 원이래요. 800만 원인데 그때 이제 연 이율이 7%일 때 그때 연금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투자냐 불리한 투자냐 이제 그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현재 가치를 구하는 그 함수가 우리 PV라는 그 함수가 있었죠. 그 PV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PV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월 이자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월 단위로 써주고 그 다음에 금액 쓰고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지정해 준 게 10년간이라고 해서 우리 10년이라는 요 기간이 나왔습니다. 요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월로 고쳐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12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기간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 맨 앞에다가 우리 이자 먼저 써야죠. 이자 같은 경우는 연이율 7%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연이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월로 고쳐야 돼요. 해서 7% 나누기 12를 해주면 그게 이제 월 이자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매달 말이라 그랬어요. 매달 말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납입 시점은 우리가 월 말일 때는 0을 쓰거나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가야 되겠죠. 나가는 거니까 요 금액 쓰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상에 보게 되면 이제 미래가치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 시점도 월 말, 매달 말 그랬으니까 생략하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자, 기간, 금액 여기까지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PV라고 써주고 연 7% 그랬으니까 그거를 이제 월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월로 개월수로 고치기 위해서 10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우리 월수를 이제 고쳐준 거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지급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원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상에서 따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시점 같은 경우는 문제상에서 매달 말 그랬는데 매달 말, 월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략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상에서 우리가 내야 되는 그 금액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지만 현재 가치로 이거를 이제 구했을 때 현재 가치는 861만 2635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보험을 사는 게 더 유리한 투자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FV가 됐든 PV가 됐든 이자가 나오면 전부 다 뭘로 고쳐라? 월로 고쳐라. 기간도 뭘로 고쳐라? 월로 고쳐라. 그래서 나누기 12를 하거나 이제 곱하기 12를 해서 그렇게 월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위 시점 같은 경우도 똑같죠. PV가 됐든 FV가 됐든 나위 시점도 입력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금액 있죠. 여기서는 이제 매달 4만 원씩 저축한다 그랬고 PV에서도 금액을 이제 매달 1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그 금액에다가 우리가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다가 현재 가치를 쓰냐 미래 가치를 쓰냐 그것만 달라지고 함수명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안에 쓰는 거는. 그래서 PV랑 FV랑 우리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자동차 구입을 한대요. 구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잔금이 200만 원이 남았대요. 이 200만 원을 4년간 매월 초 5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것과 일시불로 현금으로 그냥 지불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싶대요. 그때 이제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 은행의 연이율은 6%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200만 원이 있을 때 200만 원을 한꺼번에 줄래? 아니면 4년 동안 5만 원씩 그렇게 갚아 나갈래? 그 둘 중에 이제 유리한 방법을 찾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 구하는 그 PV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PV라는 함수 방금 봤어요. 그죠? 생김새 기억나요? 기억나야 돼요.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자, PV라는 함수는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죠. 앞에다가 이자 써주고 기간 써주고 금액 써주고 미래가치 나위 시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자 월로 계산해야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은행의 연이율은 6%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이자 쓰는 자리에다가 6% 나누기 12해서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4년간 그렇게 5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을 4 곱하기 12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 쓰는 자리에다가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매월 초 5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5만원이라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만원이라고 이제 금액 쓰는 자리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를 써야 되는데 이 미래가치는 문제상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납입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상에서 4년간 매월 초 5만원씩 갚아 나간다 그랬어요. 매월 초니까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연이율이 6% 그랬으니까 6% 나누기 10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4년간 내는 거니까 4 곱하기 12에서 기간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5만원씩 내 주머니 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만원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써야 되는데 미래가치는 따로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컴마만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시점은 문제상에서 매월 초라고 했으니까 나이 시점을 지금처럼 1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213만 9,661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매월 초마다 이제 5만원씩 그렇게 4년 동안 갚아 나가게 되면 그때 현재 가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그냥 차라리 일시불로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은행 연이율이 만약에 6%가 아니라 만약에 12%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12%로 계산하게 되면 식은 똑같겠죠. 요 뒷부분은 다 똑같을 거고요. 요 앞에만 달랐어요. 이제 6%일 때는 6% 나누기 12로 계산하면 되고 12%일 때는 12% 나누기 12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때 나오는 금액이 요 금액이라고요. 12%일 때.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내는 것보다 연이율 12%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더 작죠. 작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할부로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100만 원을 투자를 한대요. 100만 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30만 원이다, 42만 원이다, 68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연간 수입을 얻는데요. 수입을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이만큼의 돈을 수입을 얻는데요. 그때 이제 연 할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이 투자의 순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거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그런 현대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NPV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NPV라는 요 함수는 지금처럼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앞에다가 할인율을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금액 1이다, 금액 2다, 금액 3이다, 금액 4다 해서 쭉 우리가 나열해 주면 돼요.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할인율을 쓴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상에서 연 할인율은 10%라고 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할인율 자리에다가 우리가 10%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후에 우리 100만 원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럼 1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금액 1번 자리에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입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또
30만 원이다, 42만 원이다, 68만 원이다 해서 이 세 개 금액은 연간 수입을 얻는다 그랬어요. 수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금액 2번, 금액 3번, 금액 4번 해서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을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이 세 개 금액은 내가 수입을 얻는 거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지 않고 그냥 양수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음수로 입력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전부 다 양수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할인율 10% 그대로 입력해주고 100만 원이 나한테서 나가는 돈이에요. 내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니까 지금처럼 마이너스 100만 원 하고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 30만 원, 42만 원, 68만 원 이 세 개 금액에 대해서 수입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 세 가지의 금액은 그대로 그냥 양수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투자에 대한 그 현재 가치가 지금처럼 11만 8,844원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결과값이 0보다 크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100만 원을 1년간 대출을 할 때 연이율이 이제 7%래요. 7%가 적용이 됐을 때 매월 말마다 상환해야 되는 그 불이백이 얼마냐? 그거죠. 그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함수가 우리 PMT라는 함수가 있어요. PMT라는 함수는 지금 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이자는 이제 우리가 월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기간도 이제 월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써라. 이 현재 가치는 이제 우리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다라고 했을 때 이 미래 가치는 우리가 매달마다 이제 전부 다 상환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상환을 했어요. 상환하고 나서 그때 나머지 이제 잔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잔금을 쓰는 자리가 우리 미래 가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납입 시점이라고 있죠. 납입 시점은 월 말이면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고요. 월 초면 이제 1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맨 앞에 자리에다가 이제 이자를 쓰는데 이자는 지금 문제상에서 연 7% 그랬으니까 7% 나누기 12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1년간 대출 받는다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2에서 12개월로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여기다 이제 대출금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출금은 100만 원 그랬으니까 100만 원을 요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상에 봤을 때 최종 불입한 다음에 잔금은 얼마다 그런 말이 없죠.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미래 가치는 그냥 생략하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마다 상환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월 말일 때는 우리가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도 없고 납입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해서 쓰면 되니까 이 뒤에 거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문제상에서 이제 연 7% 그랬으니까 7% 나누기 12에서 이제 월 이자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1년간 대출 받는다 그랬으니까 1 곱하기 12 해서 개월수로 이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100만 원 하고 나왔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매월 말마다 얼마씩 불입해야 된다? 86,527원씩 불입하면 된다. 불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수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커맨 시험에서는 결과값이 음수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양수로 나오게 고쳐줘야 돼요. 문제상에서도 불이백 그랬으니까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이 얼마야? 물어보면 그냥 양수로 이제 86,527원씩 불입해야 돼.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양수가 나오게 결과값이 그렇게 이제 출력되도록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금액 입력할 때 아예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하게 되면 결과값이 지금처럼 양수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음수로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알아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니까 작년 5월 달에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그 냉장고가 있대요. 그 냉장고의 수명 연수는 5년이래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10만 원이다. 이때 이제 이거를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냉장고에 대한 올해 감가상각액은 각각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액을 구할 때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는데 그 둘 다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함수 쓸 때 sln이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취득액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 찍어주고 수명 연수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db라는 함수 있었어요. db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 취득액, 그 다음에 잔존가치, 그 다음에 수명 연수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하고 월수, 몇 년을 사용했는지, 몇 개월을 더 사용했는지 그거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정액법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맨 앞에다 취득액 쓴다 그랬어요. 취득액은 얼마 주고 샀다? 250만 원 주고 샀다 해서 250만 원을 우리가 취득액 자리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10만 원이다 그러고 나왔으니까 이 잔존가치 쓰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10만 원이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 연수요. 이 냉장고는 수명 연수가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5하고 그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식을 써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취득액하고 2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잔존가치요. 잔존가치는 문제에서 10만 원 그랬으니까 10만 원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수명연수, 수명연수는 5년이다 그러고 나왔으니까 5년 하고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정액법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률법으로 계산할 때 우리가 db를 쓰는데 db도 똑같죠. 취득액이다, 잔존가치다, 수명연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때 이제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취득액 써주고 잔존가치 써주고 그 다음에 수명 연수까지는 우리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제가 2라고 써놨는데 요 2라는 거는 작년 5월 달에 샀다 그랬어요. 작년 5월 달에 샀다 그랬으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년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뒤에 8이라는 이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 지금 이 작년 몇 월 달에 샀대요? 5월 달에 샀대요. 5월 달에. 그때 이제 5월 달에 샀으니까 그거를 이제 12월 달까지 그 기간을 구하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9, 10, 11, 12 하게 되면 이제 8개월이죠. 8개월. 해서 그 월수 8개월 하고 그거 이제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요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FV다, PV다, PMT다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됐었으니까 그 FV, PV, PMT라는 그 함수는 꼭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